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가 오늘 경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경위와 음주 여부, 음주량 등의 혐의 입증에 집중할 전망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재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차로 지하 주차장을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약간 취재진을 따돌린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강남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그 강남 경찰서가 신청사를 이제 만들면서 사실은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이 피의자가 출석을 했을 때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그다음에 통로를 이용해서 조사실로 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많은 대중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비판받을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랑받는 만큼 본인의 처신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측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 지금 공식적으로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도 10일 만에 이제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공연도 계속 하면서 이 자리가 기자분들이 굉장히 수십 명씩 와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이 직접 대국민이나 대중들에 대한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꼼수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결국 지하 주차장 가서 이 비공식 비공개 이런 어떤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중인데 사실은 좋은 기회를 놓쳤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경찰서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김호중 씨나 변호인이 혹시 입장을 밝히면은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네, 하고요. 2시쯤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조사 중인 것으로 네,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5시쯤에 그 조사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호중 씨 그 행위가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아마 상당히 그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예, 앞서서 김호중 씨 측은 경찰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고 했고요. 경찰은 또 반박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서두른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확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시인을 했지만 여러 매체나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실추에 따르는 이런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진해서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이 부분이 지금 허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경찰 쪽에서는 조율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전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한 그 실망감을 주는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은 했지만 또 입증은 또 경찰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정황상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 본인이 시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고 당시 이후에 매니저하고 통화하는 것도 녹취 내용이 경찰에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돼서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 정확한 증명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 보면 이드마크 공식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렇게 됐지만 이드마크 공식으로 유죄 취지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0.03 이상이 돼야만이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술만 먹었다라고 해서 그게 음주운전이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마크 공식이나 정황 증거로도 유죄 취지로 선고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이 유죄받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는 거죠. 예,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식당 그리고 유흥주점에서도 지금 정황 증거만 있고 그러면 증언으로 밝혀진 내용들은 증거로 입증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정황 증거는 인정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크린 골프장 같은 데도 맥주 2차로 지금 그 유명한 강남의 꽃게 식당에서 이 맥주 7병, 소주 뭐 3병 이런 정도. 소주 7병, 맥주 3병. 네, 소주 7병, 맥주 3병. 그리고 또 3차 그 소위 템프로라고 하는 유흥업소에서도 지금 양주를 마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 사고 당시에 현장을 이탈했고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17시간 만에 이 출석을 해서 측정을 했는데 음주 측정이 음성으로 나왔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정황으로는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정확한 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야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소위 증명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유죄 취지가 내려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인지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했던 조남관 네. 변호사가 입장문 초안에 끝까지 다투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했다가 뒤늦게 처리를 했습니다. 조남관 그 변호사,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소속사에다가 수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낸 거는 변호사로서 충분히 다툴만 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현장을 이탈해서 즉시 측정을 안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드마크 공식이라든가 정황 증거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가 선고되기가 어렵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속사에다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굉장히 국민들 관심이 있는, 대중들이 관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전직 검찰총장 직무 대행자로서 상당히 이건 부적절한 거다. 그래서 철회를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만약에 김 씨 측이 술을 조금 마셨고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수위인 0.03%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경찰이 사실은 대응합니까? 0.03%가 만약에 사고 당시에 측정을 했는데 0.03%가 나오지 않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이 처벌 안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제 그 중앙선 침범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예. 이게 중앙선 침범으로 기소 의견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0.03이 화면이죠? 안 예. 나오게 되면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 조사에서 김호중 씨가 사고 후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김호중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뭐 방조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문제인데, 근데 본인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영상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을 매니저에게 갈아입혀서 그 다음에 매니저가 대신 출석을 해서 이장 자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이강득 그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본인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김호중 씨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리로 위장자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은 11km 떨어진 구리로 다른 매니저와 함께 이동을 해서 피신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범인 도피 교사죄는 비껴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강남경찰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오늘 2시쯤에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비공개로 출석을 해서 지금 시각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잠시 뒤에 변호인이라든지 김호중 씨가 입장을 밝히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블랙박스 그 메모리 카드도 네. 논란입니다. 네. 압수수색을 어제 벌였는데 이거 네.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비판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들의 그 운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음성이라든가 이동 경로가 모두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세대 차량에 모두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8시경 이후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현재는 이 메모리 카드를 찾지 못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잖아요. 네, 이거는 증거인멸죄가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지금 4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김호중 씨를 포함한, 그다음에 이강득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다음에 본부장 매니저. 이제 이런 부분은 바로 사안이 굉장히 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직적 또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렇게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지만 이렇게 증거인멸을 한 줄은 몰랐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제 전략적인 접근이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모든 부분들을 시인하게 되면 경합죄로서 상당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소위 말하면 증거인멸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인 도피 이런 부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요청을 했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강남경찰서에서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분석이 돼서 결국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게 과연 기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은 이 변명이라든가 정말 팩트 체크를 해서 아니라고 밝혀지면 또 적용을 안 하는 이런 상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경찰은 영장 신청을 하려면은 김호중 씨 측의 수사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수사가 어느 식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드마크 공식을 하려면 본인이 체중을 재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체중, 그다음에 그 시간, 그다음에 술의 종류라든 걸 역추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조사하는 상태에서 협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본인이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범죄를 피해가기 위한 부인을 계속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조사 당시에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취조를 할 때 묻게 되면은 묵묵부답, 소위
부분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협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측면이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반작용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입회한 변호사하고 적절하게 논의를 해서 대응을 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까 경합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음주운전 한 뒤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시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본인의 녹취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니저에게 부탁을 한 게 지금 녹취 파일이 경찰에 압수됐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사실 내가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매니저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매니저가 좀 이걸 해결해 달라고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 아마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왜 그러냐면 이미 녹취 파일, 매니저하고 김호중 씨가 통화한 내역이 자동 상시 녹화된 휴대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음성 파일이 압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인이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게다가 보입니다. 옷도 벗어준 거잖아요. 본인의 사실은 옷을. 그 그림이 이제 좀 특이한 그림을 직접 매니저에게 벗어서 이제 입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매니저가 위장 자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해 간다거나 부인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게 이제 양형에 있어서 재질이 좀 불량하다는 양형 요소에 좀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런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고 그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몸에 그 증거가 남은 것이다. 네. 그런 흔적이 남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작 이런 법들이 생겨도 김호중 씨의 적용은 어렵다고 그러던데요. 사실은 이제 김호중법이라는 게 지금 그 검찰총장이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 어떤 거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 현장에 사고가 나서 음주 현장을 이탈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하더라도 내가 사고 이후 음주운전한 현장에서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술을 먹었거나 편의점에서 내가 뭐 캔맥주를 구매를 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되면 사실 이등만큼 공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유죄 취지로 입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전략적인 접근을 했다. 지금 구리 그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를 본인이 가지 않고 매니저를 시켜도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가서 캔맥주 4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술을 먹었다고 하는 부분인데 향후에 재판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유리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도적인 행위라고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현장에서 이탈을 했다가 향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그 부분이 무죄로 선고된 사례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가 이번 주에 출연료 없이 콘서트를 하겠다고 강행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김호중엔 프리마돈나라고 하는 그 서울 송파에서 열리는 참 그 유명 세계적인 필 하모닉이 와가지고 이제 공연이 됐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연료가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출연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김호중 씨 메인 게스트로 책정이 된 김호중 씨 팬들이라든가 김호중 씨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환불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약금으로 엄청난 소송이 되기 때문에 출연료 4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출연료 4천만 원 포기하더라도 출연을 해서 위약금 무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굉장히 영리한 스마트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자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씨의 갑질 논란 의혹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 강형욱 씨가 운영한 회사 퇴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졌죠. 네, 사실은 정말 심각한 건데요. 이 그 소위 말하면 이 퇴사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뭐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그리고 이제 업무의 요구사항,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숨 쉬는 것도 아깝다. 가서 죽어라.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줄을 던지기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뭐 급여로 9,670원을 줬다라든가 그다음에 명절 때 선물로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 6개를 줬다. 그래서 굉장히 치욕스러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강형욱 씨는 몇 년 동안 그 매체에서 방송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지금 우리나라가 이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한 700만
정도 반려동물 가족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1,0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 대중들로부터 인지도가 있는 이 사람이 이런 게 폭로가 되면서 많은 또 대중들이 실망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강영욱 씨 부부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메신저를 감시하고 또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겠다 네. 이런 또 의혹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만약에 팩트 체크가 돼서 실제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가 됩니다. 첫 번째, 뭐 개인정보보호법도 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밀 침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요죄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 범죄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제로 드러난다고 하게 되면은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내일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22일 날 강영욱 씨가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발표를 할지, 향후에 또 피해자들이라든가 이런 폭로를 하는 전직 직원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내일 입장 표명에 따라서 이 고소나 고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퇴직금으로 9,670원을 받은 전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대로 고객을 끝까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을 했는데, 지금 문제 소지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9,670원이 정상적으로 임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불한 급여인지 아니면은 어떤 행포나 갑질에 따르는 지급인지, 이 부분은 지금 조금 드러난 게 있습니다. 노동청에 이게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강영욱 씨 부인하고 이런 분들이 모두 요구하는 급여를 지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행위 자체는 이제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 부분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폭로 자체가 그동안에 그 많은 대중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던 강영욱 씨, 개통령이라는 이 강영욱 씨가 아마 이미지에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클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직원이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는데요. 네. 사실 이게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소위 개 사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소위 개 훈련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연동이 되거나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영욱 씨가 이 개 사육, 소위 말하는 개 교육하는 곳을 떠나도 다른 곳에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된다고 하면 취업이라든가 개 훈련사로서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카르텔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뭐 더 이상 이걸 숨겨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강영욱 씨가 계속 방송에 나오는 부분을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참지 못하고 뭐 울면서 증언도 했거든요. 여성 직원이. 아마 이런 부분이 매체에 폭로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걸로 보입니다. 예, 강 씨의 입장 표명이 나오면 저희가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